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도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례 중심 기업 회생입니다. 기업 가치, 부제가 이제 기업 가치 평가와 해상, 평가와 배분. 결국 이제 기업 회생을 다루는, 법인 회생을 다루는 이제 교과서죠. 다만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온 책보다는 이런 책을 먼저 보고 그거를 나중에 참조하는 게 낫죠. 실제 법인하고 그다음에 일반 회생 두 케이스를, 하나는 의사, 하나는 일반 기업을 이제 일관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설을 한 기업 회생 책입니다. 저도 이제 윤 변호사님 이제 개인 파산 관쟁 같이 하시고 같이 하신 지 꽤 됐죠. 벌써 한 10년 넘었죠. 책을 좀 바꾸서 윤 변호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좀 놔뒀다가 최근에 이제 뭐 법인 파산도 좀 하고 기업 회생이야 뭐 저도 예전에 일반 회생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근데 이제 상담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기업 회생과 관련해서도 좀 틈틈이 뭐 중앙회생법원 책은 한번 읽었지만 한번 틈틈이 실제 사례 위주로 나와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박영사에서 나왔습니다. 2019년에 나왔어요. 박영사 있죠? 박영사 아주 좋은 책 같아요. 서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문. 서문이 이 책의 어떤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죠. 가야 할 길. 도산 절차는 임상이다. 어떤 회사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용과 쟁점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파산 절차와 회생 절차 등 진입한 절차가 다르고 절차를 선택한 이후에도 단선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상법으로서의 도산법은 실무 현장을 떠나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아주 뭐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죠. 개인 회생도 마찬가지고요. 법인 말할 것도 없죠. 실무 현장을 떠나서 그 상하탑 속에, 로스쿨 속에 아니면 법대에서 강의만으로 끝나는 건 의미가 없죠. 한편 파산 절차와 달리 회생 절차는 회계적인 색채가 강하고 조사위원 등 회계 인력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회생 절차는 회계 그 자체는 아니다. 계량합이 수치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 또한 임상법으로서의 회생 절차의 특색이다. 본서는 도산 절차 중 회생 절차를 다루면서 접하게 되는 쟁점들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회생 절차의 전체 흐름을 관통하는 청사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한다. 현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기준과 현상의 간극을 발견함으로써 채무자별 고유한 처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준이라고 하여 사변적인 논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기준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충분히 수록하여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본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생 절차는 기업 가치를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이다. 기업 가치를 채권자에게 배분하고자 한다면 기업 가치 평가가 먼저 문제될 것이다. 기업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채용되고 있는 현금 흐름 할인법을 전제로 하되 그 기초가 되는 회계 및 재무 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실제의 조사 보고서 및 저자가 수행하였던 X기술 주식회사 사건을 토대로 상세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여러 곳에서 현행 실무의 문제점 내지 개선점에 관한 저자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기업 가치는 채권의 순위에 따라 현금 내지 주식 형태로 배분될 것인 바 구체적인 배분의 과정과 결과를 전달하기 위하여 기업 가치 평가에서 다루었던 X기술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을 토대로 기업 가치가 배분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업 가치 배분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공정형평의 원칙, 상대적 지분비율법, 채무 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중소기업 지분 부여 주양, 이코티 리텐션 플랜
등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되 저자의 견해를 밝혔다. 기업가치 배분의 연장선상에서 회생계획의 주요 기재례를 제시하였다. 위 기재례는 특정 기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가급적 전형적인 사건의 기재례를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실무 적용을 위하여 저자가 대리하면서 실제로 작성한 살아있는 서면들을 다수 제시하였다. 첫째, 본서의 주인공인 X기술 주식회사와 박원장 사건. 이 박원장은 이제 저도 한번 중간에 처음에 보니까 이건 치과 의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CCTV를 다루는 회사고요. X기술 주식회사 박원장 사건의 개시 신청서, 인가전 폐지 후 재신청 사건의 개시 신청서, 인가전 폐지 사건의 항고장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재신청이나 항고와 관련한 서면들은 기존의 서식 자료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자료들이다. 그쵸? 이거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죠. 변호사가 자기가 실전에서 직접 작성을 한 거니까요. 둘째, 채권자 목록 및 시부인표 작성 사례를 제시하였는 바 담보관계가 복잡한 최고 수준 난도의 목록과 시부인표 작성 사례를 제시하였다. 모두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목록의 기재가 채권 신고 및 조사 이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함으로써 채권 확정 절차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론적으로는 목록 제도와 절차 부정의 관계에 관한 기존 판례 이론과 대표적인 학설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저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입법론으로 현행 목록 제도를 폐지하고 일본 민사재생법 101조의 자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본서의 부재는 기업가치 평가와 배분이다. 최초 의도한 부재는 기업가치 평가 배분 및 확보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부재를 변경하였다. 그만큼 기업가치 확보라는 주제에 관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다. 먼저 부인권과 관련하여 저자가 파산관제인 내지 회생 절차의 대리인으로 수행한 다수의 사건의 서면들을 공개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집행행위 부인을 명백히 하고자 하였고 채권자 또는 제3자 행위 부인에 관한 판례 이론과 저자의 비판적 견해 이런 걸 놓고 보면 법인 파산을 다루는 회생 절차는 뭐 본인들이 마다해도 뭐 개인 파산이나 법인 파산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도움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어떤 부인권은 뭐 모든 도산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 집행행위 부인이야 뭐 이 윤덕주 변호사님이 논문도 쓰시고 아주 그냥 뭐 여기서는 일가견이 있죠. 그래서 비판적 견해까지 했죠.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였다. 도산 해지 조항의 경우 도산 해지 조항이 이제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도산 절차로 인해서 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그런 겁니다. 뭐 파산 회생됐을 때 뭐 해지하겠다 이런 게 약관에 계약서에 있는 거죠. 도산 해지 조항의 경우 기존 통설인 무유설을 비판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유설이 통설인 것 같습니다. 유유설의 입장에서 무유설이 주장한 바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도산 해지 조항과 금융리스 계약의 성질에 관한 논의를 결부하여 금융리스 계약은 미행 쌍무 계약으로 규율할 것을 주장하였다. 저 도산 해지 조항, 금융리스 계약. 저도 옛날에 한번 도산법 학회에서 지정 토론 땀 뻘뻘 흘리면서 지정 토론한 적이 있는데 생각나네요 그때. 이상에서 적시한 사항 이외에도 본서의 곳곳에 저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만 초판인 관계로 내용상의 완결성, 체계 일관성이 주력하다 보니 내용적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인하는 바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거 언제 시간이 있었을까요? 이제 워낙 부지런한 분이라서 지금 2년 지났죠. 뭐 올해나 내년 3년인가요 벌써? 3년이네요. 2022년이면 나올 듯합니다. 또 기대가 되네요. 끝으로 본서에서 인용한 여러 저서 및 논문들이 저자분들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이분 안종만 회장 참 이분이 저희 옛날 법대 88년도 그때부터 안종만 그때는 사장님이었죠. 박영사. 이 박영사는 뭐 진짜 법 관련 공부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법대 들어와서 20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책을 뭐 수백만 원어치 살죠. 그렇죠? 안 살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돼서도 뭐 좋은 책이 많이 나오니까. 편집부 이승현 과장님, 사랑하는 두 딸 희원, 희선, 아내 김민아에 감사히 마음 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선문까지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한번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차분하게 시간 구애받지 않고 들으실 분들은 드시고 책을 사서 읽으실 분들은 더 좋죠. 저는 이제 책을 소개하고 저도 이제 공부도 하면서 뭐 개인 법인 회생 한번 언젠가는 또 해봐야 되겠죠. 법인 회생을 한번 관심 두고 또 회계 공부도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다음에 부인권 뭐 여러 가지 파산과 차이점 그다음에 뭐 개인 회생과는 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비교도 해가면서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